아, 아. 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아쉬운 부분이 경기 결과를 보니까 이제 파리가 2대 0으로 전반에 이기다. 결국엔 추가골 못 넣고 실점해서 한 골차 승리. 왜냐면 주력이 이마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2순위가 일단은 이제 랑스랑 라이프치 그리고 흐로닝언을 같이 묶어갔는데 음, 2순위도 두 개만 묶어갔어야 했나? 흐로닝언이 비기면서 좀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승부도 어제 이제 뭐 몇몇 분이 이제 볼로냐 경기를 계속 물어봤는데 무밖에 안 보인다. 유일하게 어제 유일하게 무 봤던 경기인데 무는 나오긴 했지만 결국엔 이제 원래 그 볼로냐 무에 다른 거 뭐 무슨 뭐 프렌이 됐든 오버가 됐든 승패를 섞어 가야 되는데 뭔가 억지로라도 무승부를 찾고 싶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레알 바르샤가 있네. 이거 가면 되겠네 해서 갔더니 5대2로 발렸더라고요, 레알이. 그래서 어제 뭐 언더랑 프렘 뭐 무승부 뭐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 볼로냐 아직도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무승부 하면은 꼭 그 무승부 조합으로 가려는 그 이제 강박이 있어가지고 그냥 무승부 하나에 뭐 다른 거 묶어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어제 이제 물어보셨던 분들 중 볼로냐 계속 물어보셨는데 무밖에 안 보인다 했으니까 무 잘 데려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어, 유일하게 그냥 어, 무승부만 본 게 그게 딱 하나거든요. 다 나머지는 뭐 승무 애매하다 뭐 그렇게 이제 봤어가지고 어제 그나마 이제 억지로 묶어간 게 레알 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조합도 한 조합 뭐 핸디무를 이제 번외로 가긴 했지만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제일 아쉬운 건 무승부보다도 흐로닝언이 못 이긴 게 좀 아쉽습니다. 랑스랑 라이프치가 이긴 게 좀 아쉽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두 경기밖에 없긴 하지만 잘 노려보겠다. 왜냐? 내일이 15경기 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한 워밍업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 승무패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경기만 많은 게 아니고 모레도 15경기나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수요일날이 경기가 의외로 되게 많기 때문에 오늘 그냥 출발을 좀 좋게 출발하고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좀 때려봤겠다. 좀 과감하게 좀 고배당을 한번 노려보겠다. 하지만 두 폴만 갈 겁니다. 메인은 무조건 두 폴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메인 두 폴 갔는데 마엔이라 좀 찝찝하긴 했는데 이게 뭔가 흐름을 가져가려면 확실히 메인 두 폴 가면서 뭐 서브나 이런 뭐 그런 것도 두 폴을 좀 더 데려가면서 고배당을 섞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이제 분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두 경기, 경기 몇 경기 안 되지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몬차하고 일단은 피오렌티나 경기인데, 일단 피오렌티나가 정배죠. 왜냐면 몬차가 지금, 순위가 지금 꼴찌로 되어 있거든요. 자, 20입니다. 근데, 베네치아보다 한 경기 덜 치르긴 했는데, 이기더라도 꼴찌입니다. 승점이 4점 차라서 베네치아하고 그리고 꼴찌치고는 실점이 좀 적은 편이다. 왜냐 그 바로 위에 베네치아, 칼리알리, 뭐 베로나, 뭐 파르마 다 30골 이상 실점을 했는데 몬차만 유독 이제 아직 30점대 실점이 아닙니다. 27골 그리고 득점이 17골로 레체 다음으로 이제 어제 제노아가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밑에서 두 번째긴 해요. 제노아랑 득점이 같아서. 그래서 득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의외로 실점이 좀 많지 않다. 그리고 피오렌티나는 뭐 워낙 이제 성적도 좋고 득실도 좋기 때문에 뭐 성적으로 보나 승패로 보나 득실로 보나 피오렌티나가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 피오렌티나는 홈원정 차이가 없거든요. 승점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물론 몬차도 홈원정 크게 안 나지만 원정이 더 좋다. 왜냐 원정에서 1승을 했기 때문에. 몬차가 1승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꼴찌인데 유일한 1승이 원정입니다.
즉 홈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다. 3무 7패입니다. 그래서 과연 홈에서 첫 승을 할까? 그래서 어제 제노아 경기도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안 갔잖아요. 트벤테는 배당 대비 건너뛰었고 승무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과연 제노아가 첫 승을 할 건가? 저는 승무패 승으로 가긴 했지만 무가 좀 걸려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건너뛰었거든요. 결국엔 첫 승을 했습니다. 홈에서. 홈 첫 승이에요. 홈 첫 승. 그래서 그거 맞으면서 승무패도 10개 맞았던 것 같은데 앞에서 좀 많이 틀리고 뒤쪽에는 슈투트 뭐 교차로 해서 갔는데 슈투트 틀리고 앞쪽에 엠폴리 그리고 하이덴하임 또 뭐 틀렸더라. AC 밀란은 변수 나와서 틀렸고 아무튼 3-4개 뭐 교차로에서 틀렸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자 몬차가 과연 오늘 첫 승을 할 수 있느냐. 몬차 시점에서 보겠습니다. 일단 홈에서 3무 7패거든요. 제노아보다 성적이 더 안 좋아요. 제노아는 그래도 6무라서 무라도 많았지. 그리고 이 그나마 이제 제노아 뭐 6무나 뭐 3무나 큰 차이는 없다고는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패가 좀 많다는 게 좀 걸리고 자 그러면 일단은 피오렌티나 홈 원정 다 성적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몬차가 일단은 피오렌티나하고의 상대 전적 총 6번 있습니다. 6번. 3승 2무 1패로 피오렌티나가 좋은데 몬차가 아주 예전이 아니에요. 23년도 초반에 몬차를 그 피오렌티나를 3대2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홈에서. 그래서 한 번 잡고 최근에 한 번 지고 그리고 그냥 세리에 그 순위만 보거나 그렇게만 봤을 때는 피오렌티나가 무조건 승리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배당이 높냐면 요새 피오렌티나가 살짝 좀 하락세입니다. 하락세. 몬차가 그동안의 경기를 보면은 뭐 홈에서 일단은 컵 대회 말고는 승리조차 없는데 그동안 경기들을 보면은 거의 뭐 아슬아슬했던 경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골차 승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몬차가 지금 홈에서 4연패 그리고 홈 원정 포함해서 6연패거든요. 컵대회 포함. 그리고 이기지 못한 그 경기 수는 꽤 많습니다. 지금 한 12경기인가? 3무 9패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연패, 3무 9패 뭐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는데 하나 딱 견제해야 될 거. 꼴찌치고 실점이 적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냐면 요새 꾸준히 홈에서 득점 잘해요. 유벤투스전도 1대2, 우디네세도 1대2, 칼리알리도 1대2, 파르마도 1대2 원정, 레체 원정 1대2. 요새 다 한 골 차거든요. 그래서 전부 오버입니다. 예전에 볼로냐 컵 대회도 4대0으로 지면서 득점이 없었지만 오버였고 그리고 볼로냐 4대0 빼면은 또 코모 1대1, 토리노 1대1. 그래서 리그에서는 지금 몇 경기지? 7경기인가 연속 득점입니다. 그리고 그 홈에서 유독 유벤, 뭐 라치오, AC 밀란 다 한 골 차로 졌고 리그 초반에는 이제 인테르하고 비겼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홈에서 뭐 1승 1패라 그랬지. 이 몬차가 최근에 이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경기는 어쨌든 비겼다. 그래서 의외로 강팀 상대로 쉽게 안 집니다. 뭐 나폴리나 아탈란타한테도 2대0. 볼로냐한테만 너무 많은 실점을 했지 그 나머지 경기들 보면은 아슬아슬했다. 그리고 로마랑도 비기고 아까 인테르랑도 비기고 피오렌티나 원정. 그래서 웬만하면 리그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최근에 2골 이상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피오렌티나 배당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단은 그 피오렌티나의 요새 하락세인 이유가 아마 결장 부분도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몬차의 결장 먼저 보면 몬차가 지난번 칼리알리전 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비 퇴장 1명 그리고 미드필더에 그나마 비중이 높은 지금 얘가 몇 번이었지? 잠시만요. 얘가 77번인데 키리아코 플로스
이름이 좀 어려운데 키라코플로스. 두 골에 3어시입니다. 평균 시간이 90분이에요. 90분. 거의 17경기 뛰었으니까 거의 풀로 뛰었고, 근데 부상으로 못 나옵니다. 아마 한 경기 못 나왔던 걸로 아는데 요게 좀 타격이 있지 않나. 그리고 장기 부상자들도 있고, 그리고 공격에 데니 모타 16경기 뛰었는데 4골입니다.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그래서 수비 퇴장부터 미드필더 주력, 그리고 공격에도 골에 많이 관여한 선수들이 빠져서 결장 부분이 조금 피오렌티나보다 많이 안 좋다. 왜냐, 피오렌티나는 딱히 큰 결장이 없습니다. 그나마 하면은 최근에 이제 다닐로, 이름이 뭐야? 다닐로 카탈디? 왜냐면 얘가 3골을 넣고 있거든요. 미드필더인데. 근데 못 나온 지 한 3, 4경기 된 것 같고, 그거 외에는 뭐 미드필더 못 나오는 선수는 좀 더 오랫동안 못 나왔어 가지고, 사실 공격의 모이스킨이 11골이라 리카르도 소틸, 그리고 뭐 벨트란, 그리고 여기 구드문드손도 있는데 얘는 부상 때문에 아마 경기를 많이 못 뛰어가지고 그럼에도 3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득점력이나 이런 결장 부분으로 볼 때는 피오렌티나가 좋습니다. 그래서 몬차가 뭐 최근에 강팀 상대로도 은근히 좀 비볐고, 뭐 피오렌티나 원정에 비긴 점 뭐 해서 쉽게 못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최근 6연패고 어떻게든 연패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피오렌티나도 물론 컨퍼런스 성적 한 번밖에 안 지고 리그도 막 연승 달리다가 최근에 조금 안 좋아졌거든요. 볼로냐 원정부터 시작해서 우디네세전 홈에서 1대0으로 이기다 2대1로 역전당하고, 그리고 유벤을 잠깐 비겼지만 홈에서 또 나폴리한테 3대0으로 당하고, 그래서 최근 1무 3패입니다. 물론 볼로냐 원정 힘들고 뭐 우디네세 뭐 운이 없다 치고 뭐 하더라도 결국엔 결과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조짐이 언제부터 보였냐면 그 컵대회 엠폴리전 비기면서 승부 차이 끝에 이제 졌고, 칼리알리도 한 골 차로 겨우 이기고 해서 그 전에 이제 실점이 적고, 뭐 로마 상대로 5골, 뭐 AC 밀란도 잡고 레체 원정 6골, 이런 느낌이 안 나요 요새. 그래서 흐름상 피오렌티나가 한번 이겨줘야 될 때긴 합니다. 근데 몬차 입장에서도 보면 얘네도 홈 승리가 없고 얘네도 이겨줘야 될 타이밍이긴 한데, 근데 몬차 쪽에서 모든 선수가 이제 결장이 없이 다 나왔으면은 아마 요거 좀 빡셌을 거라 봅니다. 제가 볼 땐 피오렌티나가 이기기엔. 근데 피오렌티나가 어쨌든 그래도 기본 하는 그런 가닥고가 좀 있고, 득실도 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아무리 몬차 쪽으로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몬차를 더 생각해서 뭔가 하려고 해도 제노아만큼 무가 많은 것도 아니고 홈에서. 그리고 딱 하나 이제 좋은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꾸준한 득점력. 근데 결국엔 득점을 하더라도 2골씩 실점했다는 건 실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는 피오렌티나 승과 오버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을 우선시할 거냐 오버를 우선시할 거냐는 거의 반반 느낌인 게, 그래도 굳이 순위를 가리자면 승을 좀 더 높게 봐요. 왜냐, 몬차가 꾸준히 득점을 했지만 예전에 라치오나 AC 밀란전 1대0으로 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노아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피오렌티나가 최근 들어 실점이 많았지만 상대가 볼로냐, 나폴리, 유벤투스인 거를 감안하면은 예전에 토리노나 제노아 아니면 코모 전처럼 실점을 안 하고 이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일단은 피오렌티나 승을 보되, 두 번째로 본다면은 오버인 이유가 그래도 몬차가 득점이 꾸준하다 해서 한 골 정도 넣어주지 않을까 해서 오버를 보지만, 그냥 피오렌티나 승 가는 게 부러지더라도 차라리 오버 갈 바에는 뭐 마헨이나 핸디무 그런 고배당 쪽으로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마인보다 왠지 핸디무가 좀 더 땡기네요. 어제 개인적으로 핸디무를 잘 못 골라갔는데 다폴더에 막 여러 개 데려간 게 있거든요. 인테르 AT를 일반승이 너무 낮아서 못 데려갔기 때문에 다폴더에 핸디무를 섞은 게 있고, 랑스 슈투트도 섞은 게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 그게 한
7개인가 섞었는데 그 4개가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일반승 못 가는 거를 갔어야 되지 않나. AT나 인텔은. 살짝 마인이 좀 불안했거든요. 자, 어쨌든 피오렌티나 승 보고 핸디 쪽은 막 피오렌티나가 뭐 잠깐만요. 몬차 쪽에 공격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요새 피오렌티나의 기세로 봤을 땐 예전에 잘 나갔을 때도 토리노 제노아 상대로 쉽지 않았던 거 생각하고 몬차 원정인 거 생각하면은 핸디무를 더 보겠습니다. 승과 핸디무. 왜냐면 이게 1대0으로 끝날 수도 있다 보거든요. 피오렌티나에. 그래서 5번은 약간 좀 꺼려진다. 그래서 1대0의 승리까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 오늘 2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오렌티나 승 봅니다. 굳이 이건 체크 안 해도 되겠죠. 뭐 2경기밖에 없으니까. 자, 마지막 경기 하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소시하고 비아레알입니다. 자, 비아레알이 5위입니다. 5위. 순위가 꽤 높아요. 그리고 소시가 8위입니다. 승점이 5점 차고, 득실은 생각보다 차이가 없다. 요거는 왜 차이가 없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소시가 홈 성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3승 2무 4패. 오히려 원정이 조금 더 낫다. 한 3점 정도. 그리고 비아레알도 홈보다는 원정의 승점이 조금 더 높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결장 먼저 보겠습니다. 소시 수비에 경고 누적이 한 명 있다. 그래도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리고 미드필더 수비 쪽이구나. 수비 쪽 그거 말고는 장기 부상에, 공격에 한 명이 개인 사유로 못 나오는데 세랄도 베커르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경기는 많이 뛰었는데 한 골 정도 넣고 있거든요. 평균 시간이 높지 않아서 뭐 오야르 사발이나 뭐 쿠보라든가 뭐 멘데즈 뭐 이런 선수들이 못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나마 공격 쪽에 비중이 좀 낮은 편이다. 그래서 수비 쪽의 경고 누적만 좀 비중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자, 비아레알은 일단 주전키퍼가 부상 중입니다. 그래서 서브가 몇 경기를 좀 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비 쪽에 딱히 부상이 없어요. 미드필더도 거의 없습니다. 뭐 명단 제외된 선수도 비중이 아주 낮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비아레알의 공격의 부상입니다. 공격. 이미 야코마치랑 니콜라스 페페가 이제 일단은 장기 지금 한 대여섯 경기 못 나왔기 때문에 약간 장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 여기서 문제가 없는데, 일단 팀 내에 가장 골이 많은 아요세 페레스가 부상 때문에 몇 경기 못 나왔는데 그러다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또 부상이에요. 팀 내 8골로 골이 가장 많은데, 그리고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레미 피노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얘는 그래도 골은 없지만 어시를 좀 많이 했는데 요렇게 공격 쪽에 지금 2명이 더 빠지는 게 좀 타격이 있다. 뭐 그 외에 뭐 티에르노 바리, 뭐 바에나, 이 둘이 그래도 그 다음으로 골이 많긴 한데 어시도 있고, 아요세 페레스 물론 이제 한 5경기 정도 못 나왔던 것 같거든요. 4경기인가 5경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8골 넣었던 거는 확실히 골을 잘 넣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결장 부분으로 보면은 주전 기퍼부터 시작해서 소시보다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결장 부분으로 보면 소시가 낫다. 그리고 배당은 비아레알 쪽으로 빠지거든요. 자, 일단 아까 그 득실 얘기하기 전에 상대 전적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비아레알이 상대 전적이 거의 반반이에요. 반반. 3승 2패니까 소시가. 그리고 유독 소시가 비아레알을 홈에서 만나면 잘 못 이겼다. 연승했던 적도 없고 드문드문 이겼는데, 최근에 20년도 이후의 경기만 보더라도 1승 1무 3패입니다. 질 때는 뭐 멀티골 이상 3번이나 내줬기 때문에
어쨌든 소시가 의외로 비아레알 상대로 홈에서 좀 약합니다. 약하고 뭐 아주 약한 건 아닌데. 자, 여기서 이제 득실을 아까 얘기한다고 한 걸 얘기해 드릴게요. 별로 차이가 없는데 득실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딱 한 골 차입니다. 한 골 차. 비아레알이 플러스 4, 소시가 플러스 3.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소시의 득점력과 비아레알의 득점력입니다. 별로 차이가 없는데 득점은 비아레알이 소시의 2배예요, 2배. 그만큼 비아레알이 득점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 소시가 순위는 저렇게 이제 어디 상위권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순위지만 득점만 보면은 꼴찌인 발렌시아보다 득점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헤타페보다는 득점력이 높기 때문에 꼴찌는 아니지만 어쨌든 득점이 너무 저조합니다. 이게 단점이죠. 그리고 반대로 장점이 뭐냐? 비아레알이 34골 넣고 있지만 30골이나 실점하고 있거든요. 30골의 실점은 거의 중하위권 정도의 그 실점률입니다. 꼴찌인 발렌시아도 29골이에요. 그래서 골 많이 넣고 있지만 실점 많다. 즉 오버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시는 반대로 아까 득점에서 별로 이제 좋지 못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점에서 아주 좋습니다. AT가 1위거든요. 실점이 12골로. 그 다음으로 실점이 적습니다. 13골. 그래서 득점이 적지만 실점이 적기 때문에 비아레알은 또 득점이 많지만 실점이 많아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시 홈이라는 점. 근데 비아레알이 원정 성적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반반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소시가 경고 누적이 있긴 하지만 공격에 그 빠지는 선수도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 비아레알이 오히려 주전 기퍼라든가 뭐 아유세 페레스, 예레미 피노의 그 결장이 좀 크지 않을까. 물론 이제 모레노도 있고 하긴 한데 얘네가 경기 수도 많이 안 뛰었고 그 평균 시간이 적어요. 그나마 알렉스 바에나가 경기도 많이 뛰고 이제 평균 시간도 제일 높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만 봤을 때는 뭐 결장 부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비아레알보단 소시가 좋다. 다만 또 상성에서는 소시가 비아레알한테 살짝 밀리기 때문에 약간 반반 느낌이라고 봐야 되나? 어느 뭐 상성도 다 유리하고 뭐 결장도 다 좋고 이게 아니고 하나씩 주고받은 느낌? 근데 비아레알이 더 손해죠. 이거는 체감이 바로 오는 거고 결장이기 때문에 뭐 상성은 뭐 예전 기록이기 때문에 뭐 유리하긴 하지만 예전 거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의 흐름인데 일단 소시가 리그 초반에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득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득점력이 낮은 이유도 최근에 뭐 몇 번씩 골 넣긴 했지만 무득점 경기들도 아마 초반에 많았던 걸로 알고 일단 유로파 성적이 나름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에 연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컵 대회도 지금 스무스하게 잘 가고 있고. 근데 리그를 보면은 최근에 홈에서 경기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바르샤를 잡았고 베티스를 잡고 라스팔마스 비기고 3경기 무실점입니다. 최근. 근데 11월에 한 경기 12월 초 12월 중순이기 때문에 너무 띄엄띄엄 있죠. 거의 원정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AT랑도 비겼었고 예전 10월에 발렌시아도 3대0으로 이겨가지고 최근 뭐 홈에서 진 건 오사수나전 0대2로 그리고 원정도 보면은 빌바오 0대1 셀타비고 0대2 최근. 그래서 뭐 연패를 하거나 뭐 패가 많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 셀타비고 원정에 졌기 때문에 리그로만 치면은 오늘 지면 연패거든요. 중간에 이제 최근에 컵 대회를 이기긴 했어요. 원정 가서. 근데 홈에서 유독 좀 실점이 적습니다. 뭐 9득점에 9실점이라 뭐 반반이긴 하지만 실점대가 워낙 적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결장이 많은 상황에서 과연 득점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 들긴 해요.
자, 그러면 비아레알 입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번 레가네스를 이겼지만 그때 레가네스가 2명이나 퇴장을 당했거든요. 퇴장 전에 2대2였습니다. 즉 퇴장 후에 3골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아레알은 후반 막판에 터진 게 2골입니다. 추가 시간에. 모레노의 이제 PK. PK만 합치면 양쪽 합쳐서 3개 터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퇴장 이후에 득점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전의 상황들을 보면 라요 1대1, 베티스 1대2, 뭐 빌바오나 컵대회 원정 다 득점이 없었고, 그리고 오사수나전 질 뻔하다가 2대2라든가 비아레알이 홈에서 지로나 이길 뻔하다 비긴 거라든가, 대체적으로 언더보다는 오버가 많습니다. 특히 무승부도 2대2 무가 많아요. 예전에 AT하고 2대2도 있었고, 그리고 무득점 했던 경기가 생각보다 최근에 이제 원정에서 2경기 연속 나서 그렇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34골에 30골 실점. 괜히 이게 이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득점 경기가 많이 없고 실점을 하더라도 시원하게 이제 먹히기 때문에 거의 오버 그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소시가 아예 그 상성이 반대거든요. 언더가 진짜 많습니다,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홈에서 최근 띄엄띄엄 있긴 했지만 3경기 무실점 중이다. 그리고 그 상대들이 쉽지 않은 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커버했다는 거는 비아레알이 빌바오전 득점이 없거나 아니면 최근에 뭐 라요전 그리고 뭐 결장 부분도 있는 거 생각하면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경기 너무 어렵다. 비아레알 쪽으로 왜 배당이 빠지는지 모르겠다, 저는. 오히려 승패로 따지면은 지금 어디 갔냐? 소시의 연패 흐름은 안 보입니다. 공격 쪽에 그래도 크게 임팩트 있는 선수들이 빠지면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고, 지금 보면은 그래도 소시 승무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배당이 올라가더라도. 근데 승을 갈지 무를 갈지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언더로 가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소시가 홈이기 때문에 언더 쪽을 좀 더 봐야 한 6 정도로. 왜냐, 비아레알이 홈이었으면 오버를 더 봤을 거예요. 왜냐면 홈이기 때문에. 근데 결장도 있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막 비아레알이 뭐 모든 경기에 다득점을 한 게 아니고 가끔씩 무득점 할 때 레알 마드리드 0대2로 지거나 최근에 빌바오한테 0대2로 지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소시의 실점률이라면은 0대0 또는 1대0 이런 사이즈가 나올 수 있다 봅니다. 뭐 골을 넣더라도 1대1 정도. 그래서 소시 승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승을 가기에도 뭔가 비아레알이 쉽게 질 것 같지 않고, 그 얘기는 소시의 득점력에 달려 있다 봅니다. 소시가 만약에 득점을 못한다 그러면 뭐 0대0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갑자기 비아레알이 한 골 넣으면서 0대1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땐 언더가 제일 좋다. 요렇게 느낍니다. 소시 승무로 보되 언더 보겠습니다. 뭐 비아레알 프레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아요세 페레스가 그 골을 넣었던 그 시기가 좀 있습니다. 9월에 거의 몰아쳤거든요. 9월에서 10월. 그리고 뭐 컵 대회도 있고 해서 사실 최근에 골 넣은 건 없긴 해요. 그러면은 사실 아요세 페레스가 아까도 뭐 부상 때문에 못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이제 완전 풀로 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아요세 페레스 빠진다고 해서 그나마 이제 예레미 피노가 이제 경고 누적 빠진 게 오히려 더 타격이 될 수 있죠. 어시를 4개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아요세 페레스가 뭐 팀 내 가장 골이 많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비아레알 입장에선 큰 타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골에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기여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해봤자 12월 달에 한 경기 한 골 정도 라요한테. 그래서 뭐 무조건적으로 아요세 페레스가 빠졌다고 해서 와, 골 못 넣겠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해서 무승부가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무 보지만 저는 언더에 손이 더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패로 가기보다는
뭐 승패랑 뭐 어느 버를 섞든 아니면 아까 얘기한 뭐 피오렌티나 핸디물을 보기 때문에 뭐 소시 물을 노리든 핸디물을 노리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자, 질문 받고 질문 1분만 받고 없으면 내일 경기 준비하러 갑니다. 준비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15경기이기 때문에 이게 승무패도 같이 있어가지고 승무패는 또 내일 경기만 분석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레 경기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같이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일 경기는 15경기지만 거의 뭐 20경기 넘게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은 반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경기 7경기씩. 그러면 20경기가 넘기 때문에 그 모레 경기까지 하면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무승부 이제 골라가신 분이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내일 아마 저녁쯤 올 것 같아요. 내일 오늘보다는 좀 일찍 오겠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경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은 8시 넘어서 왔는데 내일은 한 빠르면 5시에서 6시 늦어도 6시에서 7시 사이에 와서 해야 시간이 좀 맞춰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이제 후원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오늘 이제 뭐 조합이나 이거 원하시는 분 있으면 이제 공지 남겨드렸는데 어제 후원하셨던 분들이 안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혹시라도 나중에 뭐 공지를 보시거나 다시 보기를 보신다면 쪽지를 주세요. 쪽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